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이 1% 강세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장이 투매급의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오늘이 시장 하락 구간에서는 거의 마지막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상승세를 이끌었었던 주체가 에코프로 BM이 아닙니다. 제가 에코프로 BM을 뭐라 그랬죠?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그쵸?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1등 기업이라고 했고, 이쪽 섹터 자체를 이끌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 올린 주체는요, LNF입니다. 자, LNF의 반등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무엇보다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에코프로 BM은 1%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LNF, 자, LNF는 오늘 거의 한 8% 가까운 그런 강세 구간에 있고요. 거의 한 8% 전후에서 등락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 시가 잡힌 걸 보면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면 저가 대비해서, 그쵸? 저가가 거의 시가 저가로 보면 되니까 저가 대비해서 지금 오늘 한 고가 정도까지가 1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만큼 수급이 충분히 들어왔다는 건데, LNF가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그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요 내용인데, 그래서 볼게요. 삼성증권 LNF 4분기 실적 부진 목표가 24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하향 조절하겠다. 근데 LNF는 어차피 20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는 18만 원대였어요. 자, 그러면 24만 원이든 23만 원이든 지금보다 올라간다는 전망을 내놓은 거잖아요. 목표가를 조정하는 게 지네들이 별도의 멀티플, 그쵸? 멀티플, 이게 PER이에요. PER. 그쵸? 이 멀티플을 지네들이 따로 적용을 해서 실적이 안 좋아졌으니까 멀티플을 하향 조절해야지, 그래서 10,000원 낮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맞지 않다고요.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를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1월 달에 12만 원대의 저가가 형성이 되고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여기 위에 보는 것과 같이 에코프로 BM도 같이 반등이 나왔죠. 근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저가가 지속적으로 높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LNF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에코프로 BM이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끌어올려집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한국 시장이 끌어올려지기 위해서는 미증시가 그만한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미증시는 그만한 강세를 보였고 조정 구간에 들어온 상황에서 에코프로 BM을 끌어올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포스코 퓨처엠 가겠고요. 그쵸?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코스닥이 강세를 보일 거고, 엮여있는 종목들 중에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코스피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우리는 미증시보다 상대적으로 강세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그쵸, 힘을 내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락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삼성전자도 1월달 들어서 이 고가에서 찍어 누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삼각수렴 형태를 취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빠질 수 없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싼 가격들을 찾자.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에코프로 BM 쪽으로 와야 된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 얘기예요. LNF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 자, LNF는 4, 4분기별도 기존 매출액이 6,468억 원. 그쵸? 같은 기간 대비해서 47.2%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2,804억 원을 냈다고 전날 장 마감 후에 공시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연간 매출은 4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4% 증가했지만 영업 손실은 2,201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리튬 가격이 올라가서, 그쵸,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익이 줄이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유 자체가 리튬 가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리튬 가격은 계속해서 낮아지기만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리튬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등락을 한다. 근데 등락을 하는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극재 업체들의 평균 마진율은 7% 전후에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정해진 내용이에요. 경기에 따라서, 그리고 경기에 따라서 리튬 가격이 움직이고, 리튬 가격에 따라서 양극재 업체들의 마진이 7%를 기준해서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7% 정도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이건 인정되어 있는 마진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왜 오늘 오르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역으로 우리가 하락하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그쵸, 하락하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시장이 같이 딸려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과 같은 투매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시장이 저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 드렸어요. 환율이 같이 딸려 올라가고 있다고. 근데 환율이 올라가는 건 미국 경기 자체에 대한 부담이에요. 이건 연준에서 잡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지금 해야 될 건 LNF가 맞다. 하지만 LNF를 내가 고가에서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LNF를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적절한 구간에 맞춰서 LNF가 반등폭이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이 올라온 구간에 왔을 때 우리는 에코프로 BM 쪽으로 옮겨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이쪽 섹터에서는 대장이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비중을 높여가는 게 최적의 방법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 LNF를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먼저 옮길 필요는 없다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무엇보다 선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2,800억의 적자가 나왔는데, 그쵸? 주가가 반등한다는 건 적자를 예상하고 주가가 애초에 먼저 내렸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실적은 어떨까요? 나쁠 거예요. 근데 실적이 나오는 부분을 기점으로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LNF가 먼저 보여주고 있다. 그쵸? 자, 그럼 우린 여기서 가격에 집중하자. 그 가격에 집중하는 방법은 하락할 수 없는 상황의 이 환경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 그쵸? 그게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련된 업종의 주가인 그 LNF를 기준해서 잡아도 되는 수준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상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지정학적인 위험까지 딱 불거지면서, 그쵸?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쵸? 시장이 이제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건 무조건 에코프로 BM이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대를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잡자. 요 내용이 오늘 핵심 내용인데,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즉 가격을 얼마에 매수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자, 제가 연초가 됐기 때문에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년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1,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 제가 2,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계획이고요. 1월달 내내 지속됩니다. 특징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매매하기 위한 지표로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표로 활용을 하는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 즉 선반영이라는 거고, 선반영의 첫 번째 요건이 있겠죠. 그게 신고가고, 신고가의 첫 번째 요건은 정배열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정배열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배열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추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신고가 종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1월 16일 오늘입니다. 그렇죠? 롯데정보통신 8시 54분, 그리고 정확히 시장가 매매 진행이 됐고요. 시장가 매매, 장시작 전에 시장가 매매가 진행이 된다는 건 시가에 그냥 때려 박으라는 거죠. 그렇죠? 시가에 그냥 매수해라. 이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움직였는지 볼게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그렇죠? 한 7% 정도 강세 구간에 들어왔고 시가 대비해서 5%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만 노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쪽, 그렇죠?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종목은 스윙으로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스윙으로 하는 모든 종목은 무조건 신고가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5% 수익,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요날 1월 12일 날, 지난 금요일입니다. 이때 당시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자, 1월 12일 롯데정보통신 1월 12일 시장가 매수, 그쵸? 8시 49분 어떻습니까? 그쵸? 시가에 때려 사라는 거죠.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요날부터 시작을 하면 대략 한, 그쵸?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다. 저 걸린 기간은 2박 3일 정도. 언제 매도하느냐? 종가상 하락하면 매도합니다. 제가 뭐 길게 이야기 드리지 않을게요. 종가상 하락하면 매도합니다. 우리는 저가를 잡을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1월 10일 날 내가 매수를 했어야 맞습니다. 왜? 신고가를 만들었고 신고가 구간에서 돌파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 항상 신고가가 뭐 여러 종목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어떤 종목 이렇게 해서 변경됩니다. 자, 그러면 그 종목대에 따라서 제가 1월 10일 날은 다른 종목을 한다고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고가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거고, 그쵸? 이틀 뒤 다시 확인을 해서 가격을 잡은 게 39,500원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43,950원까지 거의 한 10% 정도 수익 구간에 왔습니다.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에 대한, 즉 선반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 선반영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LNF 같은 오늘 움직임을 볼 수 있고, LNF의 움직임을 토대로 에코프로 BM도 이제 실적이 나올 텐데, 실적이 나오면 바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적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물론 LNF보다 에코프로 BM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실적치 자체도 예상치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예상치가 높기 때문에 예상치만큼 못 채우면 실적은 쇼크예요.
자, 그러면 쇼크가 나올 수 있는 실적을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애초에 그런 부분을 먼저 반영한 신고가 종목들은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여기 1월 10일 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1월 10일 요 날입니다. 그쵸? 요 날 22만 1,000원 8% 수익 마감으로 끝났죠. 근데 신고가를 만들고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첫 번째 날, 그게 요 날입니다. 1월 8일 날. 그쵸? 제가 1월 10일만 공략한 게 아니라, 그쵸? 정확하게 여기 1월 8일 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정확하게 공략한 내용이 있죠. 1월 8일 시장가 매수 8시 57분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하라는 건 시가에 사겠다는 거고, 이때 어느 정도 가격대냐? 19만 6천 원. 그쵸? 물론 저는 하락하는 첫날인 요날 다 팔았어요. 무조건 그냥 종가상 하락하면 저는 매도합니다. 고가를 잡으려는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 4일 정도 보유해서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19만 원대에서 22만 원대까지 거의 한 20% 가까운 수익 구간에서 매도가 됐다. 자,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내가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고 싶다 하면 무조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내가 자꾸 막 고가에 물리고 손절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쵸? 소통방은 제가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 안 받습니다. 돈 안 받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그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쵸? 이스트 소프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 여기 나온 이스트 소프트도 1월 8일날 상한가 같습니다. 그쵸? 상한가 같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신고가 종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려면 신고가 검색기, 그쵸? 이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가 물량을 정해서 매매할 수 있게, 그쵸? 가격적인 요소를 어떻게 체크할까 하는 부분들은요,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도 동일합니다. 채널 성장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돈 안 받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BM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 간단합니다. 에코프로 BM은 지금 실적을 앞두고, 그쵸? 올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올리고 있는 거다. 그리고 실적이 좋지 않을 부분을 선반영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선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야 되는데, 오늘자 기준에서 시장은 투매가 나왔고요. 그리고 시장의 투매 이후에 환율도 반대 방향을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환율도 오늘자 기준에서 1330원, 그쵸? 거의 한 고가가 1360원대니까 거의 고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한 2%에서 3%가 채 못 미치는 그런 상승폭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이 급락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 BM의 하락폭이 그렇게 커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쵸? 근데 상승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실적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가격대는 딱히 중요하지 않고, 언제 매수해서 내가 어느 정도 보유 기간을 가져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키울 수 있는지,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쵸? 이 가격으로 인해서 보유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그쵸? 수익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려면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이 디테일하게 진행돼야겠죠. 이 내용을 2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요것도요, 제가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돈 안 받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과 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을, 그쵸? 시장 조정이 끝났을 때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까지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해서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어떤 관점, 어떤 가격,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어떤 풀이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 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